제가 이 방송 강의를 2,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형편이 있어서 계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가족과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옛날부터 이제 그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가족 제도가 계속이 됐는데, 이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농업 시대의 산물입니다. 농업 시대에는 땅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가족은 다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집에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렇게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3대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조혼을 해서 아이를 빨리 낳기 때문에 결국은 정손자까지도 보게 됩니다. 정손자 있으면 정조 할아버지, 심지어는 고손자까지 있게 되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대는 보통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렇게 3대가 사는 것은 보통이고, 웬만하면 또 이제 4대, 5대까지도 한 집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촌, 6촌까지도 그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가족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분가를 시킵니다. 분가를 시킬 때도 결국은 가장, 할아버지가 이제 가장인데, 가장이 이제 장남은 항상 집에 키프합니다. 장남은 분가를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손자가 나면 장손, 또 정손자가 나면 정손, 고손자가 나면 고손, 이렇게 해서 그래 맞이는 늘 가장이 다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면, 재정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수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토에서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가축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농업, 크게 말해서 그 농업에 다 들어가는데, 축산업. 그래서 이 모든 돈은 다 가장이 다 쥐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손자, 정손, 고손까지 전부 이제 그 가장이 돈을 분배를 해서 용돈을 쓰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대가족 제도가 오랫동안 계속이 됐는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20세기부터 이제 그 서양 문물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산업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가족 제도가 이제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구에서 오래 살았는데, 대구에 이제 계명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장이 누구냐고 할 때는 에드워드 애담스라고 이제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은 안두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학장 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대학 교수 될 때 그냥 20대니까 25살 때부터 연세대학에서 처녀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계명대학 이제 조교수로 가가지고 있다고 왔는데, 그때 이미 노인이었으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끔 한 번씩 자기 어릴 때 이야기, 자기 집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가 생후 10개월 만에 갓난아기 때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부산에서 낙동강에 이제 배를 타고 대구까지 올라와서 대구에서 이제 선교 본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지금 개성중고등학교, 그리고 신명 여자중고등학교, 그리고 동산병원, 그리고 대구 제일교회를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 이제 그렇게 짓게 됐는데, 그때는 아주 옛날이 돼서 개성학교 2층 지으니까 2층 건물이 이제 영남 지방에서 이제 처음 짓는 건물이라고 해서 온 대구 시민들이 다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사회가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집중하게 되니까, 이제 땅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라는 말도 생기고, 이제 객지라는 말도 생기는데, 차츰차츰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게 되고, 고향에도 그렇게 자주 못 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자주 나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형편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신문 잡지나 TV 같은 걸 통해서 볼 때 한국도 이제 많이 대가족 제도가 많이 붕괴되고, 말하자면 핵가족 제도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핵가족 제도를 넘어서 1인 가구, 혼자서 사는 가구가 많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26일, 그러니까 조금 전이죠. 4월 26일 날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내의 가족 제도, 가족 구조의 통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이 지금부터 15년 전 2000년대에는 7.4%였다고 합니다. 7.4%, 2000년엔 7.4%인데 금년 현재로는 2015년 금년 현재로는 5.4%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가족 제도가 벌써 2년 동안에 2%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 앞으로 15년 후에는 아마 4.6%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대 이상이 사는 말하자면 대가족 제도인데, 이제 그 뒤에 생기는 것이 이제 핵가족이죠.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미혼 자녀가 사는 핵가족이 2000년에,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0년에는 49.8%였습니다. 49.8%. 그런데 금년에는 2015년에는 33.6%가 됐습니다.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와 같이 핵가족 제도도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에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25.4%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핵가족 제도도 붕괴가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1인 가족, 1인 가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는 가구가 생기는데, 2000년에는 16.3%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7%가 됐습니다. 27%. 그러니까 거의 9%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사는 가구가 이렇게 15년 동안에 9%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2030년 앞으로 이제 15년 후에는 30.1%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총각 처녀가 이제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있는데 그 상대를 못 찾아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독신주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살기로, 평생 혼자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중에는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이제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혼자서 사는 그런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일은 1인 가구 중에서 60세가 넘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에는 17.9%였는데 2015년에는 24.1%, 2030년에는 38.1%가 될 것이라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자녀가 없어서 혼자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이제 부모 모시기를 별로의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 자체가 자식들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기가 싫어서 혼자서 나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은 사망을 했든지, 안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혼을 했든지 해서 60세 이상이 혼자서 사는 가구가 이렇게
상당한 수가 많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 노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도 지금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러한 노인이 혼자 살 때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걸 못하면은 아마 사회단체나 교회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늙은 분들이 혼자 사는 늙은 분들을 아마 보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가족 제도는 붕괴가 되고 이제 1인 가족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 마음속에는 그 대가족 제도의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의 그 정서, 심리 그런 것은 아직도 많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 할 것 같으면은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제 촌에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전 재산을 전부 다 때리 넣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사이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사이도 그 부모들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식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대 이 부모들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무엇이 있는가 했으면은 자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 그러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형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제도와 가족과 이제 재정에 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면은 미국은 원래가 아주 풍요한 나라고 자원이 얼마든지 많은 나라고 취직도 쉽고 또 사회 자체가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하기가 상당히 쉬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실질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당장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면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만들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버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과 어울려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합해서 아파트만들 하나 얻어서 같이 룸메이트를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의치 않아서 나갈 형편이 안 되고 부모 집에 그냥 같이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부모 집에서 같이 살아도 하숙비는 절대적으로 냅니다. 절대적으로 하숙비는 내고 삽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대단히 이상한 일이지만은 이것은 미국에서는 의뢰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식이 하숙비도 안 내고 부모 집에 있으면은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이들 본인 자신을 욕을 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부모를 욕을 합니다. 부모가 이제 자식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을 망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역시 부모에게서는
독립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많고 또 정부에서 그 학비를 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가 쉽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면은 제 혼자서 어떻게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집에서 다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든지 안 그럼 학교 부근에 아파트만트를 얻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역시 부모와는 떨어져서 이제 독립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부모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고 하면은 취직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주에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캘리포니아에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집에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올 수 있을지 말지, 그 부모도 캘리포니아에 한두 번 갈 수 있을지 말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울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취직이 돼서 가는 경우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저희 집 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로스쿨을 해리스버그에 가서 로스쿨을 했는데 결국 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떨어졌습니다. 잠깐 집에서 학교 다닌 일은 있지만은 결국 학교가 멀고 해서 결국 아파트만트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파트만트가 아니라 기숙사로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아이는 대학 학부 때에 전기공학,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 지금 한국에서는 법률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한 10년 동안 패단으로 말하자면 전매특허 변호사 일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오라고 해서 2년 계약으로 이제 가가지고 2년 하고 돌아온다고 봤는데 어떻게 한국이 좋은지 한국에서 이제 2년 후에 김앤드 장이라고 하는 로펌에서 다리고 갔습니다. 다리고 가서 지금 한국 간 지가 한 7, 8년 되는데 보니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들 경우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래 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일 대부분은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보게 되고 한국말 잘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집안일은 뭐 그렇게 잘 돌볼지를 못하고 그냥 직장에서는 주로 미국 관계 특허를 관계를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이 필요가 없고 영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집을 떠나서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 아들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까지 나가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옵니다. 여름마다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오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아마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순 한국식으로 사는 가정들도 있고 또 순 미국식으로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순 한국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무리해가면서까지 학자금을 도와줍니다. 정부에서 융자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하지 않고 부모들이 그냥 돈을 대어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모들 마음 가운데는 역시 아이들이 졸업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부모를 양육하리라 부모를 섬기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미국식으로 사는 가정도 제가 여럿 봅니다. 제 자신도 어떻게 미국에 처음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하는 식이 좋은 것 같아서 순미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용돈을 조금씩 주기는 했지만은 대부분의 돈은 정부에서 주는 재정 보조 또는 그 학교에서 주는 재정 보조 또 정부에서 학비 융자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도 절대로 아이들에게서 돈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또 아이들도 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흉보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선을 끊고 사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순 한국식으로 살든지 순 미국식으로 살든지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는 부모와 자식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섞어 놓고 살든지 딱 분리해 놓고 선을 끊고 사든지 결국은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떨어져 살기 때문에 돈을 섞어 놓고 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자녀들과 나 사이의 그 재정 관계를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좀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좀 잘 생각을 해서 각각 그 가정의 형편에 맞도록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